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우리 오늘 같이 볼 문제 고2 모의고사 2016학년도 11월 모의고사였고 어휘 문제죠. 늘 어휘 문제는 주의할 거. 반이어 코드니까 단어 한 개 모른다고 해도 한 개 알고 있으면은 그냥 반이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제를 관통하는 어휘가 무엇일지 같이 따라가면서 확인해 볼게. 자, 갑시다. 첫 번째 문장 먼저 소재부터 확인해 볼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 보니까 거짓말에 대한 얘기였죠. 얘가 소재였고 비록 거짓말이 어떠한 해로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는 있긴 하대. 특정 경우에 있어서.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얘는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절이니까 필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아니야. 얘는 그냥 뒤에 나온 말을 더 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밑밥 깐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롭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즉 거짓말하는 것은 여전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게 주제죠. 거짓말은 잘못된 거야. 왜? 만약 발견된다면은 거짓말이 위큰스, 약화시키거든 일반적인 관행을. 무슨 관행? 진실을 얘기하는 관행인데 그 관행 위에 이때 위치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왔던 그 관행입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그 관행 위에 우리 인간의 소통이 의지하고 있거든. 자, 그럼 우리 인간은 다 같이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 얘기하자. 이러한 관행에 의지하고 있는데 누군가 거짓말을 했어. 그럼 우리의 관행을 뭐 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약화시키는 거죠. 정확히 필자의 주장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왔죠. 당연히 예시는 주제에 맞춰 읽어야겠죠. 내려가면서 확인해 볼게. 거짓말 안 좋은 거다라고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나의 나이에 대해서. on grounds of vanity. vanity가 뭐 허영심, 자만심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나한테 쌤 몇 살이에요? 물어보니까 내가 뭔가 좀 허영을 부리고 싶어가지고 쌤 20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나의 이런 거짓말이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게 되었죠. 내가 20살이 아니었어. 그런 거짓말이 밝혀졌을 때 비록 내 거짓말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거 있나요? 없죠. 어떠한 심각한 해가 would have been done 이루어진 건 없어. 해를 끼친 건 없을지라도 거짓말한 나는 would have 빈칸했을 거래. 너의 신뢰를 일반적으로. 자, 빈칸에 가서 확인해 보니 undermine, 얘는 딱 봐도 마이너스 느낌이죠. 약화시키다의 뜻이고요. uphold, 위로 쥐고 있는 거니까 지지해 주는 게 되겠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거짓말이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도 거짓말은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진실을 얘기하는 그러한 관행에 약화를 줄 수 있다. 손상을 줄 수 있고 약화시킨다고 했죠. 그럼 얘를 근거로 해서 반드시 어휘 문제 근거 앞뒤로 잡아야 되고요. 이 위큰스 얘를 받아야겠죠. 우리의 일반적인 진실에 대한 관행을 방해하는 거니까 undermine 얘로 가야겠죠. 약화시키다. 답이었고요. 넘어가서 가볼게. 쭉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in that case 그러한 경우에 어떤 경우였어? 내가 별것도 아닌 걸로 거짓말한 경우였죠. 이런 경우에는 you would be far less likely to believe. 네가 나를 훨씬 덜 믿게 되겠죠. 어떤 것도 내가 얘기하는 거, 미래에 내가 얘기하는 거 이제 안 믿겠지. 그러면서 thus 그러므로 모든 거짓말은 밝혀졌을 때 has 가지는데 간접적인 해로운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대. 그렇죠. 신뢰를 없앤 거니까 여러분이 내 말 안 믿겠지 이제. 자, 근데 그 뒤에 반전이 발생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앞에까지는 필자가 거짓말 좋은 거래 나쁜 거래? 나쁜 거래. 해가 없더라도 안 좋은 거래라고 했는데 내용이 뒤집어지죠. however 역접이고요. 이 however가 뜨는 순간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의 주제가 아예 뒤집어져야겠죠. 그럼 뒤에는 뭔가 거짓말이 좋을 때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볼게. 하지만 매우 가끔씩 이러한 해로운 효과라는 것이 might possibly 아마도 be outweighed by the 빈칸. 아마 이 단어 몰랐던 친구들은 B를 틀렸을 건데 잠깐 확인합시다. 자, 지금 보고 있는 outweigh. 원래 weigh까지는 뜻이 뭔가요? 무게가 나가는 거죠. 무게를 재다 무게 나가는 건데 앞에 out이 붙는 순간 더 많은 무게 나가는 거야. 그럼 다시 가볼게. 만약에 A가 주어 나온 다음에 A outweigh B라고 했어. 누가 무거운 거야? A가 B보다 무거운 겁니다. 이거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이 outweigh 같은 경우는 근데 능동태로 쓰인 경우는 주어가 더 당연히 무거운 거지만은 얘는 수동태로 잘 나와. 그럼 수동태 바꿔볼까? 수동태라는 거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야겠죠? 그럼 be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 비동사 나오고 나서 얘 바꿔줘야겠죠? 수동태니까 be outweighed 라고 하고 나서 끝에 by A가 들어오겠지. 그럼 수동태가 된 경우도 의미는 똑같아야 되니까 B가 A에 의해서 능가되고 무게가 덜 나간 거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여전히 마찬가지로
B가 더 크고 중요하고 더 무거운 게 되겠죠. 얘 개념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가볼게. 우리 아까 하지만 나오기 전까지는 거짓말은 무조건 안 좋다고 했어. 근데 하지만 등장한 순간 이제 거짓말이 좋을 때가 있단 말이 들어봐야겠죠. 그럼 앞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해로운 효과가 주어였고요. 이 해로운 효과는 be outweighed 당할 수 있대. 그럼 뒤에 나온 게 더 큰 게 돼야겠죠. 이제는 거짓말에 혜택이 있단 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개념이 플러스 개념에 의해서 능가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 빈칸 들어가야 되는 거는 플러스 느낌이 들어가야겠죠. benefit. 혜택에 의해서 오히려 능가되고 더 적어 보일 수가 있대. 이제 거짓말 장점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예시 확인해 볼게. 예시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군가가 진짜 많이 아파. 심각해. 아주 아픈데 그들한테 거짓말 해주는 거죠. 그들의 라이프 익스펙턴시 기대 수명에 대해서 너 앞으로 얼만큼 살 거야. 여기에 대해 거짓말 해주는 것이 아마도 그들에게 이러한 가능성, 기회 줄 수 있겠죠. 나 살 수 있구나. 이런 희망 가져가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거래. 근데 on the other hand 얘는 대조죠. 자, 이따가 얘기해 주겠지만은 역접과 대조는 다릅니다. 어쨌든 대조니까 앞에 나온 예시와 뒤에 나온 예시가 반대가 돼야겠죠. 앞에 나온 예시는 뭐였어? 진짜 아픈 사람한테 걔한테 거짓말을 해준 거야. 너 앞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는 더 오래 살 수가 있대.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 예시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는 진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들한테 진짜를 얘기해 주는 것은 아마도 인듀스, 유도할 수 있겠죠? 우울증을 유도할 수 있어. 나 얼마 못 사는구나. 이제 2개월 되면 죽는구나. 이러한 우울증을 주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우드 빈칸할 수 있는데 그들의 신체적인 쇠퇴를 뭐 하겠어? 마이너스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겠죠? accelerate. 예로 골라주면 되고 자, 글 구성 깔끔했던 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우선 제일 처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거는 필자의 주장부터 해가지고 거짓말이라는 거는 크게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우리의 진실을 얘기하는 관행을 weakens, 약화시키고 undermine, 또 마찬가지로 파괴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지만 등장했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 하지만이라는 거는 역접이라 했고요. 얘가 뜨는 순간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 어떻게 돼야 된다? 뒤집어져야 한다 했죠. 그래서 이 하지만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나왔던 주제는 거짓말 안 좋은 거야. 뒤에 나온 얘기는 거짓말 좋을 때가 있어. 아예 주제가 뒤집어지는 거. 이게 바로 역접입니다. 주제가 뒤집어지는 게 역접이고 그 다음 아까 여기 있는 on the other hand. 얘는 엄밀히 보자면은 하지만 같은 역접과는 다르다고 했죠. 얘는 뭐라고 했나요? 대조라고 했죠. 이 대조와 역접의 차이는 역접은 주제가 뒤집어져. 아예 주제가 반대가 돼버리는 건데 대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전체 주제는 같았죠. 전체 주제는 뭐야? 거짓말이 좋을 때가 있어. 거짓말이 좋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예시로 나왔던 게 거짓말을 한 경우는 이렇게 좋을 때가 있어. 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나쁠 수 있는 거야. 그럼 전체를 관통한 주제는 같아야겠죠.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 아직 고2까지는. 근데 지금 한번 알아두면은 나중에 고3 들어가서 조금 더 어려운 질문 만났을 때 이게 떠오를 겁니다. 역접과 대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얘까지 보고 단어만 잠깐 확인하자. 아까 이 단어 확인해 주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제일 처음 A에 골랐던 거 있죠? undermine. 이거를 왜 정리해 주고 싶었냐면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걔네를 자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세 개만 정리해 줄게요. undermine이 있고 underlie가 있고 마지막으로 underline이 있는데 첫 번째 undermine 같은 경우는 원래 mine이 광산 같은 거죠. 그 광산 지금은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 뭐 철 캐고 금 캐고 하는 거 있지. 이 광산 아래를 파버리는 거야. 그럼 아래를 파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약화시키고 무너지게 하겠죠. 얘 마이너스의 느낌. 약화시키다 그 뜻이었고 두 번째 underline은 말 그대로 아래 누워있는 거죠. 아래에 누워있는 거니까 무엇에 기저를 이루다. 기저를 이루다란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무엇에 기초를 이루고 뭐뭐 아래에 깔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기초사항이라 보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underline 말 그대로 아래에다가 줄을 쫙 그은 거죠. 쌤이 수업할 때 아래의 줄 그냥 긋나요? 아니죠. 중요한 거에 긋는 거니까 무엇을 강조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조하다. 세 개 정리하시고 그 다음 단어 한 개 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바로 뭐였냐면은 아까 undermine 뒤에 있던 반대말 uphold 얘도 비슷하게 생긴 거 은근히 헷갈려 해가지고 정리해버릴게요. uphold 얘는 위로 쥐고 있는 거니까 지지하다 이런 뜻이 있었고요. 얘는 아까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얘가 있어.
위드 홀드가 있는데 위드 홀드는 꽉 쥐고 안 놔주는 거기 때문에 보류하다의 뜻입니다. 보류하다. 위드 홀드, 보류하다, 주지 않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개는 거의 반이옵니다. 업홀드는 지지해주고 유지해주는 거. 위드 홀드는 주지 않고 보류하는 거. 오케이? 단어 여기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오케이 수고했고 이 지문은 여기까지 볼게요. 자 다음 시간 봅시다. 꿀럭.